보잘것없는 이 늙은이의 사연을 들어보실래요? 절 보시면 그냥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노숙자 할머니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제 인생 이야기는 꽤나 기구하답니다. 제가 20살 무렵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친구들과 장터에 나들이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처음 만났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이라 장이 선날이면 사람들로 북적였죠. 장터 입구 쪽 채소 가게 앞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곁에 서 계시는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반듯한지 절로 눈길이 갔답니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가 점잖고 신사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남자분도 계속 절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쑥스러워져서 얼른 고개를 숙이곤 했죠. 친구들이랑 장 구경하고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시장 한편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또다시 그분과 마주쳤어요. 이번엔 아예 제 앞에 와서 서시더니 빙그레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인사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에 절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부끄럽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답하자 그분은 더욱 반가워하셨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친구 오빠였던 거예요.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면서 동생에게 절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 뒤로 종종 마을 행사나 잔치가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절 찾아오곤 했죠. 옆에서 저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답니다. 남들 눈엔 젊은 총각이 먼저 다가온다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도 남편은 늘 당당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절 대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마음씨 또한 너무나 따뜻했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런 남편에게 어느새 제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었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남편은 저를 위해 헌신적이었어요. 무역 관련 일을 하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절 만나러 오셨죠. 깔끔한 양복에 구두를 멋지게 신은 모습이 늘 눈부시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면 예쁜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 당시엔 값비싼 향수나 수입 초콜릿 같은 것도 가끔 선물해 주셨는데 받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저 역시 솜씨 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 남편에게 건네곤 했죠. 제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실 때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답니다. 남편은 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절 보시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인물과 성품을 보니 아들 짝으로 손색이 없다며 흡족해 하셨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보시곤 신랑감으로 더할 나위 없다고 안심하셨답니다. 1년 남짓한 연애했는데 양가 어른들이 따로 만나 혼담을 꺼내기 시작하셨고 결국 좋은 날을 받아 결혼하기로 했죠. 결혼식 날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가장 좋아하는 연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할 때 저 멀리 제단 앞에 서 계신 남편과 눈이 마주쳤죠. 남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절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을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소. 이제 우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소. 진정 당신은 내 삶의 반려자요. 영혼의 동반자라오. 앞으로 당신과 평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소. 이 사랑 변치 않고 죽는 날까지 지켜나가기를 맹세하오.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절로 눈물이 솟구쳤어요.
순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저와 남편만 있는 것 같았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깊은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50여 년 전 저희의 사랑은 봄날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어요. 물론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힘들고 고달픈 시기도 있었고 서로 섭섭한 날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결혼식 날 남편과 했던 약속을 되새기곤 했지요. 여보, 우리 평생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삽시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 애썼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 생명을 품에 안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남편도 아들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우리 아들 참 복받은 녀석이야. 당신 같은 훌륭한 어머니를 만난 걸 보면 그 말을 들을 때면 온몸에 행복이 가득 차올랐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은 무척 엄마 바라기였어요. 엄마가 잠깐이라도 곁을 떠나면 목 놓아 울곤 했죠. 엄마 어디가? 나도 데려가. 그럴 때면 아들을 꼭 안아주며 달랬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우리 아들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너무 보고 싶단다. 남편의 무역 사업이 번창하면서 아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아들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좋은 음식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씩씩하고 당당한 사내 아이로 자라길 바랐죠. 우리 아들,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엄마의 보물이란다.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힘든 일 있어도 엄마한테 말해. 다 해결해 줄게. 아들을 품에 안고 속삭이곤 했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앳된 얼굴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우리 아들 학교 가서도 엄마 생각하며 씩씩하게 생활해야 해. 알았지? 엄마 걱정 마. 내가 학교에서 제일 잘할 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 될 거라고. 용감하고 든든한 아들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학창 시절 내내 아들은 모범생이었죠. 공부도 운동도 누구보다 잘했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타왔고 선생님들 사랑도 듬뿍 받았어요. 그때마다 아들은 으스대며 저에게 자랑하곤 했죠. 엄마 이번에 내가 또 1등 했어. 시험 점수 100점 맞았다니까.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엄마가 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다. 서로 얼싸안고 좋아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명문대를 가겠다고 호기롭게 말하곤 했죠. 엄마 걱정 마. 내가 무조건 서울대 갈 거니까. 엄마 아들이 훌륭한 대학생 되는 거 보게 해줄게.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너가 어디를 가든 응원한단다. 넌 못할 게 없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랄까요? 아들이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인생이 크게 꼬이고 말았어요.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우리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내가 뭘 어쩌면 좋아. 내 꿈이 다 무너졌어. 처음 들어보는 좌절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알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지? 하지만 인생은 길단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아들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이 너무 아렸어요. 그 뒤로 아들은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처박혀 있더라고요.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이 갈수록 침울해졌죠. 우리 아들, 힘내야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분명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제 말은 빈 메아리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도 아들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만 먹어가며 나태해지는 것 같아 속상했죠. 아들아, 이제 백수로 살 순 없잖니. 취직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 엄마는 몰라. 세상이 내 편이 아니야. 나처럼 나고자는 갈 데가 없다고. 아들의 자포자기한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아들을 그르친 걸까? 후회와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 무렵 아들은 집에서 돈만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용돈 더 줘봐.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 아들아, 너무 놀기만 하면 안 되지. 돈이 귀한 줄 알아야 해. 내 앞날을 위해 아꼈어. 타일러 받지만 돌아오는 건 뾰로통한 말뿐이었죠.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지. 말이 많아. 얼마 후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어울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괜한 오해는 사지 말자 싶어 아들의 말을 기다렸죠. 그런데 들려오는 건 돈 타령뿐이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야 돼. 돈 좀 보태줘. 차비 없어서 못 만나겠어. 돈 좀 줘봐. 부모 노릇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울 뿐이었죠. 이렇게 돈 뿌리며 노는 걸 보니 왠지 불안했어요. 한 번은 슬쩍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그 여자애랑은 진지한 사이니? 결혼할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아, 몰라, 엄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지만 캄캄한 앞날이 그려지더군요. 결국 제 예감은 적중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엄마, 여자친구가 나랑 결혼하재. 결혼 준비 좀 도와줘.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아직 애 같은데 무슨 결혼이냐고. 아들아, 그래도 결혼은 신중히 해야지. 아직 젊은데 괜히 서두를 필요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될 때 하는 게 좋을 거다. 만류했지만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더군요. 싫어, 엄마. 우린 사랑하니까 빨리 결혼할 거야. 엄마가 우릴 도와줘야 해. 부모로서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의 성급한 결혼이 성사됐어요. 제가 결혼 비용은 물론 신혼집 마련까지 도와줬죠. 서울 한복판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니 새 출발이 순조로울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도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위기가 찾아왔죠. 신랑 신부가 하는 일이라곤 싸우는 것밖에 없었다네요. 맞벌이를 하겠다더니 아들은 취직은커녕 면접 한 번 보러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애 낳고 직장 그만두겠다 했다가 막상 애기 키우는 게 힘들다며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이 아들은 또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느라 집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죠. 제가 보기에 젊은 부부의 신혼살림이 완전히 퇴로에 몰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난감했죠.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결국 또 제가 나섰어요. 그렇게 온갖 고민 끝에 아들 내외에게 고깃집을 차려줬답니다. 장사 미천의 가게 보증금, 권리금까지 대주고. 얘들아,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보자. 장사 잘 돼서 애 키우고 너희 노후도 대비하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빌었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는 정작 장사에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겉보기엔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기본도 안 지키면서 불성실하게 굴었어요. 주문이 밀려도 귀찮다는 듯 대충 썰어 보내고 웬만한 불만 제기에도 되레 큰 소리 치면서 손님 응대를 소홀히 했죠. 속상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짐짓 타일러 봤어요. 아가, 이렇게 하다간 단골도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좀 더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지. 그런데 며느리가 느닷없이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뭘 아세요? 우리가 이 바쁜 걸 어떻게 다 감당하란 말이에요. 기왕 장사하기로 한 거 좀 더 큰 가게로 옮기면 안 될까요? 보증금이랑 권리금 좀 더 보태주시면 우리도 힘내서 해볼 텐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며느리의 말에 아연실색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가게는 망하기 십상이었죠. 결국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가게로는 안 되겠어. 엄마 도움 좀 더 받아서 큰 식당 하나 차리면 안 될까? 지금 권리금 받을 만한 매물이 나왔어. 아들아, 그렇게 욕심 부리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 지금 가진 것이라도 잘 운영하며 살아야지. 엄마도 여력이 없단다.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며 타이르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아들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엄마, 나 가게 그만둘래. 장사 안 맞는 것 같아. 엄마가 보증금이랑 권리금은 돌려받아. 나는 이제 딴 일 알아볼 거야. 아들은 끝내 고깃집을 접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남편마저 갑작스레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평소 건강하다 자부하시던 분이 뇌출혈로 위독하다는 소식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바빠서 당장은 못 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병원에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더군요. 꼬박 사흘을 병원에서 지새우다 끝내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임종 직전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게 아직도 귓가에 선하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돌봐주게. 내가 못다한 사랑 당신이 대신 해주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걱정뿐이었던 남편. 저도 굳은 듯 약속했죠. 걱정 말아요. 내가 아들 꼭 바로 세울 테니.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정작 아들은 아버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왔다가 절 보고는 저 때문에 남편이 하늘로 떠났다는 억지를 부리더니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든든했던 건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어 생활은 어렵지 않으리란 생각이었어요. 재산을 물려주면 적어도 아들 내외가 먹고 살 만한 기반은 될 거라 믿었죠. 그래서 얼마 후 아들 내외를 불러 앉혔어요. 얘들아, 이제 아버지도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너희가 우리 가족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을 물려주마. 너희 앞날에 소중히 쓰고 우리 손주는 정성껏 키워다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죠. 그런데 아들 내외의 반응이 영 이상하더군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덥석 통장을 받아들고는 엄마, 이 돈으로 우리가 호강 좀 해볼게. 엄마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지내. 라며 웃더니 횡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키운 내 자식들이 맞나? 왜 저렇게 야속할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저들에게 걸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가득했죠.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면 좋잖아. 엄마가 혼자 사시기엔 적적할 테니까. 방이 많이 남아서 엄마 모시고 살려고.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걸 보니 석연치 않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어 따라 나섰죠. 아들 내외의 집은 웬만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정작 제 방은 창고나 다름없더군요.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 사이로 간신히 몸 누일 자리가 마련돼 있을 뿐 내 편한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게다가 하루 종일 외롭게 방에만 있어야 했죠.
식사 때 잠깐 나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가족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절 피해 다니는 것 같았고, 손주는 내 앞에선 인사조차 건네지 않더라고요. 몇 번 불러내 같이 시간 보내자 해봤지만 바빠서 못한다는 냉랭한 대답만 돌아왔죠.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했죠. 날 집에 데려온 진짜 이유가 뭘까? 그 물음에 곧 답이 나왔어요. 하루는 아들 내외가 저를 불러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좀 좁은 것 같아. 아이들도 점점 크고 있는데 방이 모자라네. 엄마 재산으로 좀 더 큰 집을 구해서 이사 가면 어떨까?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면서 아이들 볼 수 있고 좋잖아.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 재산으로 집을 사라고? 내가 죽으면 너희 건데 벌써부터 재산 타령이니? 속으로 의아해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글쎄다. 엄마는 이 집이 좋은데.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이 집에 다 묻어 있는데. 큰 집으로 가면 낯설 것 같구나.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로 우기는 거예요. 에이,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추억 타령이에요. 우리 식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최고야. 큰 집 장만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며느리도 거들먹거리며 한몫 거들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런 좁은 집에서 살다간 우리 애들 큰일 나요. 어머니가 우리 위해서 좀 희생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봐서 하는 말인데 큰 집에서 살면 어머니도 편해질걸요? 둘이 떼를 쓰니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마음이 편치 않았죠.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억지로 동의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 아들 내외가 보고 싶다는 집이 나왔다며 절 데리고 갔어요. 꽤 고급스러운 아파트더군요. 자, 엄마.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여기로 이사 가면 돼. 아들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글쎄, 엄마는 우리 집이 좋은데 너무 크고 낯설구나. 에이, 엄마. 여기가 훨씬 좋잖아. 이사 가자. 엄마가 돈만 대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 한편이 계속 찜찜했지만 가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집도 넓고 깨끗하고 아이들도 마음에 들어해서 신났죠. 아들 내외 말이 맞았나 봐. 역시 부모는 자식 말을 들어야 해. 안도감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죠. 새 아파트로 이사 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절 보면 피하기 바빴던 거예요. 마주치기라도 하면 인상을 구기고는 혼잣말로 뭐라 중얼거리며 휙 가버리곤 했죠. 부엌에서 밥하는 것을 도와주려 해도 어머니는 그냥 쉬세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라며 딱 잘라 말하더군요. 식구들 밥상 차려주는 것도 거들먹거리게 막았어요. 어머님은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늙으신 몸인데 굳이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젠 어머님이라더니 낯설게 굴면서 마치 손님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며느리 하는 꼴을 보고 배운 건지 저를 피하기 일쑤였죠. 퇴근하고 와서는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나마 저녁 먹을 때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 오늘 뭐 했냐고 방에 찾아와 제잘거리며 놀아달라 조르던 손주들마저도 점점 절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학원 간다,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절 피해 다녔죠. 온 식구가 날 피하니 정말 낯설고 섭섭한 노릇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낄 자리가 없구나 싶어서 마음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까진 그렇지 않았는데 집이 넓어지니 왠지 제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하루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나 봐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뭐 필요한 거 있어? 하고 물었어요.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쓸쓸한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아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불만 있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렇게 한숨만 쉬고 그래? 아들의 목소리가 거칠게 느껴졌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얘야, 엄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새 너희가 좀 피하는 것 같아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큰 소리로 말을 자르더니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피하는 거야. 엄마가 자꾸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집안일 한다고 나대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피하는 거라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좀 편히 지내시라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을 뻐끔뻐끔하다 겨우 한마디 내뱉었죠.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다는 거니? 엄마는 그냥 좀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지더군요. 도와준다는 게 그게 도움이야. 엄마가 하는 게 뭐가 있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 생활 리듬 다 망치고 있잖아. 남은 가만 놔두질 않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정작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우리더러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라는 거야. 그러니 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들의 험악한 언성에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얘야, 엄마가 언제 명령을 했니? 엄마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않았어요. 에휴 엄마. 그만 좀 해. 사랑 타령 좀 그만하라고. 엄마는 우리한테 피곤하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야. 무슨 사랑? 무슨 정서? 그냥 다 엄마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행동들이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하고 간섭해봤자 우리만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는 듯이 쏘아붙이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은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악몽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네 엄마야, 네 엄마.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입 밖으론 낼 수가 없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에 숨이 턱 막혀왔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평생 바친 정성이 고작 이거였나.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의 냉대를 받으며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됐죠. 가족들은 절 피해 다니기 바빴고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듯 구는 통에 숨 쉴 틈조차 없이 힘든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입도 뻥긋 못하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까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식구들 얼굴 보기가 두려웠어요. 인사할 염치도 없고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방에만 처박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면 그제서야 부엌에 나가 밥을 챙겨 먹었죠. 마음 같아선 손주들 간식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눈치 보여 할 수 없었어요. 저녁 되면 식구들이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에 괜히 움츠러들곤 했죠. 하루라도 일찍 자야지 싶어 이부자리에 누우면 한마는 생각에 잠은 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렀어요. 내 자식, 내 손주들이 왜 나를 저버리는 걸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남편 생각도 간절히 났어요. 살아생전 늘 자기 없으면 우리 집 어떡하냐고 농담 섞인 말을 하곤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되어버린 것 같아 서글펐죠. 하루는 손주딸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어요. 크레파스 그려진 가족 그림이었는데 아빠, 엄마, 오빠, 동생까지 다 그려졌는데 정작 저만 빠져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 깨달음에 숨이 턱 막혔어요. 손주에게 여기 할머니는 왜 안 그렸냐고 물으니 아이가 멋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는 동네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대답에 차마 뭐라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덜컥 겁이 났죠. 그럼 나는 이 집에서 피부치도 아닌 낯선 타인에 불과한 거구나. 그 뒤로 전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내 처지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더는 뭘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따로 불러내더니 엄마, 우리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상의해 봤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우리도 젊은 부부고 애들 키우는 것도 바쁘다 보니 엄마까지 모시고 살기엔 여력이 없네.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설마 나더러 나가라는 건가? 난감한 얼굴로 물었죠.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글쎄, 엄마 혼자 사는 게 나을 거야. 어차피 우린 바빠서 엄마를 제대로 모실 수도 없고 서로를 위해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아들의 냉정한 말에 또다시 울컥했어요. 하지만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저 비참한 웃음만 흘렀죠. 그래, 내가 나가는 게 맞겠구나. 이를 악물고 답했어요. 우리 각자 알아서 잘 살아보자. 나는 더는 너희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아들 내외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더는 붙잡을 이유도 없었죠.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아들 집을 떠나게 됐어요. 멀쩡히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격이 되고 만 거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삶의 의욕이 싹 사라졌었죠. 그냥 한 줌의 재로 사그라져 버리고 싶었어요. 하루하루 세상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그렇게 전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절 바라볼 때마다 괜히 자존심이 상해 고개를 숙이게 됐죠. 저 불쌍한 노인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게 분명해. 흔한 일이지 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걸 들을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못난 건 자식을 버린 내가 아니라 부모를 버린 내 자식들이라는 걸요. 그 뒤로는 당당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길거리 노숙자 신세라고 해서 위축되고 숨어 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떳떳하게 내 처지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사람들의 멸시 어린 눈초리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신기하게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어요.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매일 한 끼 제공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하루는 제 사연을 들은 한 사장님이 가게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라며 방 한 칸을 내주셨답니다. 그런 좋은 분들 덕분에 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제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죠. 절 보듬어준 고마운 사람들처럼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갖게 되었답니다. 물론 아직 마음 한편이 쓰리기도 해요. 세월이 약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가끔 문득 자식 생각이 날 때면 밤새 눈물 흘리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미련 갖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한들 강요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니까요.
어쩌면 이 이별이 저와 자식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숙명인 듯 싶어요. 때로는 외로움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면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만이었나 봐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곤 한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역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저는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삶의 전부를 자식에게 바치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여겼지만 그게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제 인생마저 피폐하게 만들 줄은 몰랐죠. 이제 와서 깨닫는 건 내 자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자식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정작 제 인생은 돌아보지 않았죠. 늘 자식의 욕구를 채워주는 데만 급급했어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모든 변덕을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제 존엄성은 잃어버렸죠.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아들에겐 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아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겠죠. 제 잘못된 사랑이 아들마저 망가뜨린 셈이에요. 아들 역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저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였는지도 몰라요.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길은 부모 자신부터 사랑하는 거라고.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살 거예요. 제 삶에 더는 미련 없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해나가며 말이죠. 길거리 생활이 쉽진 않아요.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과 싸우는 날들의 연속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어요. 해 뜰 때의 따스함, 바람 부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정한 말 한마디. 그 하나하나가 제겐 살아갈 힘이 된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가장 큰 위로였어요. 내 인생의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죠. 내가 최선을 다했어. 자책하지 마. 매일 저에게 말해주곤 해요. 가끔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주름진 얼굴, 검게 그을린 손, 남루한 차림의 노파라니. 젊은 날의 절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초라한 모습에서도 오히려 당당함을 느껴요.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저를 있게 했으니까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선택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한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이젠 겁내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오롯이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갈 따름이에요. 젊은 날 몰랐던 삶의 지혜를 이제야 터득한 것 같아요. 많이 부끄럽고 못났지만 그래도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했어요. 지금이라도 제 안에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연적인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나날들. 그 모든 게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죠. 그 누구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제가 찾던 저만의 행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늘이 저에게 준 소중한 가르침에 대해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겪으며 앞으로 펼쳐질 제 새로운 삶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된답니다. 여러분도 늘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니까요. 소중한 내 인생, 우리 함께 아름답게 빚어가 보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